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첨예한 갈등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도의회도 제주도도 현안 해결을 위한 뚜렷한 의지 표명은 없어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찾자며 결의안 채택에 나선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풀어야 한다며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강행한 국토교통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무시한다면 우리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모두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와 국토부를 향한 요구사항은 담겼지만 도의회의 역할은 정작 빠져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 그리고 국토부에 갖고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정확한 이런 사항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로서부터 저희가 정확히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듣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저희 입장을. 갈등으로 비화되는 지역 현안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풀기 위해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치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집단이 전혀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내에도 별로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도정 내에서도 그런 게. 김경배 씨의 단식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은 쌓이고 있지만 제주도나 도의회는 정치적 실익이나 지역 주민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36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씨가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 여론 수렴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 투표 등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2공항 건설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원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조치를 약속할 때까지 단식을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난과 주차난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올해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형 면세점과 병원이 몰려있는 이곳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5km. 서울 도심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서 광명까지는 거북이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은. 주말 불문하고 아침 저녁 평일 할 거 없이. 제주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올해부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상지를 지정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지역에서 중형차 이상에만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교통유발금은 교통유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 유발량을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차고지 증명제는 지금 차량이 증가 추세를 둔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민 반발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제도 도입에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만큼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이면도로 등을 차고지로 대여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투자비 대비 효과 분석을 좀 세밀히 한 다음에 의회에도 내놓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에는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2017년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자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3년 전 도내 한 포구에서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다며 제주도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아직도 항포군의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한 대가 크레인에 이끌려 나옵니다. 2016년 3월 23살 고모 씨가 몰던 렌터카가 구분기를 돌다 바다로 추락하면서 고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포구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곤 방지턱이 전부였습니다. 차들이 이제 저기서 직행이니까 그냥 차는 빨리 다녀서 좀 위험했고. 사고 직후 고 씨의 유족들은 포구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8월 렌터카 조합에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주도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도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사고 발생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시는 항포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차량 진입이 문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선너구 작업을 해야 돼서 안내 간판 위주로 하겠습니다. 항포구 내에 차량을 진입이 안 되는데 그 차량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15건. 법원이 지자체의 사고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안전시설을 강화하거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을 24시간 확인하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신형 응급 전화기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응급 상황 대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된 응급 전화기입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이나 지역 복지관으로 연결됩니다. 또 집안 곳곳에 활동 감지기와 화재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의 감지 상황이 응급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경보 방송이 울리고도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119로 연결됩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구형 전화기의 사용 연한이 지나자 2달 전부터 1,500여 세대에 기능이 향상된 최신형 전화기가 설치됐습니다. 신형이건만 오작동률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복지관에 접속돼야 하지만 미수신되는 일이 잦습니다. 많으면 하루에 30대 정도, 이전 기종과 비교해도 5에서 6배나 많습니다. 이번 장비가 이제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불량률도 그렇고 AS율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렇다 보니 모니터에는 작동 원활로 돼 있어도 막상 확인하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10대,
전체 설치한 10대 가운데 1대꼴로 불량에 가깝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홀몸 노인은 250여 명. 응급전화기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전화기에 표시되는 어르신들의 비상 상황을 바로 확인해야 제때 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불량 원인 파악에 나선 원주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전화기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사실 예년 수준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동안 꽤 기온이 높았던 터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종일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주말까지도 찬바람이 불면서 쾌청한 공기가 유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겠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3에서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9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별다른 눈 소식은 없어서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섬 지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현재 기온 5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항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주말에는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19일 진행됩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370여 곳 가운데 29개 업체의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38%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64%로 가장 높았고 판매 부진과 판매 대금 회수 지연 순이었습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보다 4.6%포인트 감소한 59%입니다. 제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서귀포시도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까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지난주에야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도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안전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